오늘은 항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항등식은 우리 중학교 때 배웠지만 또 개념을 정확하게 모르는 친구도 많아요. 방정식과 항등식 그 둘의 차이점을 제가 잘 구분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방정식과 항등식을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그 다음에 A는 BQ 플러스 R에 대한 항등식 그 이야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항등식에서 아이디어가 있거든. 개수를 찾는 방법, 미정개수 찾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걸 같이 보면서 조립제법도 어떻게 나오는지 그걸 살펴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도 할 거 많습니다. 저하고 노트에다가 필기하면서 같이 가보도록 하죠. 이때 아니면 개념을 정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잘 정리하시고 같이 쌤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우선은 방정식과 항등식이라고 씁니다. 자, 방정식이 뭔지 항등식이 뭔지 소개해드리면, 방정식이라 하면 어떤 값을 넣었을 때는 참이 되고 어떤 값을 넣었을 때는 거짓이 되는 참과 거짓이 분명한 식을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배웠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2x제곱 마이너스 x는 0입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선생님이 x는 0을 넣으면 0, 0, 0이죠. 0은 0이다 라고 해서 참이 됩니다. 그러면 0 넣었을 땐 참인데 x에다가 선생님이 1을 넣었을 때 2 빼기 1이니까 1이 됩니다. 0이 아니죠. 거짓이 됩니다. 어떤 때는 참이 되고 어떤 때는 거짓이 되는 이 식을 가리켜서 방정식이라고 하죠. 방정식은 차후에 2차 방정식, 그 다음에 3차 방정식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정식도 배웁니다. 그때 이야기하고요. 우선 첫 번째 항등식에 대한 이야기를 주되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등식이 뭐냐? 그러면 방정식과는 반대겠죠. 항상 성립되는 등식을 항등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 있는 좌변과 여기 있는 우변이 같죠? 분배를 해주면 같다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분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게 같은지 다른지 모릅니다. 그죠? 그리고 실제로 분배해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분배해봐야지 같은지 알 수 있죠? 그러면 실제로 분배해보니까 같은 건가요? 그러면 같은 식이기 때문에 x에다가 내가 뭘 넣든지 간에 항상 같습니다. 그죠? x에다가 항상 뭘 넣어도 같습니다. 그런 식을 뭐란다? 항등식이라 한다. 그럼 어떤 x의 값에 대해서도 항상 성립되죠. 그런 걸 항등식이라거든.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볼펜 겁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서 항등식 표현이라고 씁시다. 항등식의 표현이 있습니다. 얘는 고3까지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항등식의 표현은 이런 말들입니다. 어떤 x에 대해서 이런 말이 나오면 항등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모든 x에 대해 여기까지 적었죠? 이런 말이 나와도 항등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임의의 x에 대해, 임이란 말이 어떤이나 모든이나 임이란 말은 어떤 걸 고르든지 간에 그런 말로 해석해 주시면 되겠어. 요 중에서 랜덤으로 내가 뽑더라도 그런 이야기를 생각하면 돼요. 그쵸? 다 같은 말이라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항등식 표현인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는 팁입니다. 뭐냐면 항등식이란 말이 나오면 반드시 해야 되는 행위가 있어요. 뭐냐면 내림차순 정리입니다. 항등식이란 말 나오면 뭐 한다고요?
내림차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특정 문자가 x입니다. x에 대해서 내림차순 하셔야 돼요. 반대로 특정 문자가 y입니다. 그럼 뭐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한다고요? y에 관한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특정 문자가 k입니다. 그럼 어떤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다고요? k에 관해서 내림차순 정리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내림차순 정리했을 때 항등식의 미정계수 찾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가죠. 자, 표현 적었죠? 항등식이란 말이 있을 때는 무조건 내림차순 정리하셔가지고 얘네들을 계산하셔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ax 3승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씁시다. 능령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썼죠? 그러면 A하고 B하고 C하고가 있는데 내림차순 정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얘를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씁니다. X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쓰셨으면 여기 있는 A, 여기 있는 B, 여기 있는 C, 여기 있는 D를 다 0 처리해 주셔야 됩니다. 선생님 왜 0 처리해야 되나요? 자, 금방 이야기한 것처럼 x에 대해서라고 했습니다. 어떤 값을 넣든지 간에 항상 뭐가 나와야 되냐면 우변인 0이 나와야 됩니다. 맞죠? 우변인 0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내가 어떤 x를 여기에다 넣든지 간에 우변처럼 0이 나오게 하려면 여기다가 어떤 값을 넣든지 간에 a가 0이라면 얘 무조건 0 나오죠. 어떤 값을 넣든지 간에 b가 0이기 때문에 0 됩니다. 어떤 값을 넣든지 간에 c가 0이기 때문에 0 되죠. d도 0이죠. 따라서 내림차순 정리한 뒤에 각각의 개수들을 0 처리한다. 그게 항등식 풀이가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해되죠? 자, 다음에 이쪽으로 또 하나 더 소개해드리면 이렇게 돼요. ax의 3승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쓰시고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라고 한번 써봅시다. d'x입니다. 그러면 a하고 a'하고 항등식이라 했을 때 같지 않을까요? 왜냐면 좌변과 우변이 아까 쌤이 말했어요. 같은 식이라 했으니까 같습니다. b와 b'이 같을 수밖에 없고요. c와 c'이 같고요. d와 d'이 같다고 이야기해도 되는 거죠. 이해되죠? 자, 이런 식 풀이가 가능하겠죠. 따라서 a는 a'이고 b는 b'이고 c는 c'이고 d는 d'이다 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항등식 푸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해드렸으니까 자, 항등식 푸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자, 이런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금방 했던 것처럼 항등식 푸는 방법이 개수 비교를 해서 금방 했던 것처럼 A와 A'과 B와 B'과 C와 C'과 D와 D'이 같다라는 개수 비교를 하셔가지고 푸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풀이의 방법은 중학교 때부터 해가 계속 봤던 거지. 그러니까 고등학교 나오겠냐?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뭐 낼 수도 있겠지. 거저주는 학교에서는. 근데 그럼 뭐가 나오냐? 자, 여기서 하나 더 나온 게 2번 수치대입법이라는 게 있어. 자, 이유가 그래요. 수치라는 건 말 그대로 숫자거든. 자, 좌변과 우변이 같은 항등식이기 때문에 어떤 숫자를 넣든지 간에 항상 성립되잖아요. 맞죠? 어떤 숫자를 항상 성립됩니다. 따라서 자,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다가 이런 식들을 나열할 때, 자,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게. 이런 식들을 가지고 이제 놓을 건데,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생각해볼게. 자, 2x 플러스 뭐 1은 예를 들어서 생각하자. ax 플러스 b인데 a가 2고 b가 1인 거 내가 알거든, 그치? 그런데 수치대입법으로 어떻게 푸냐면 이런 방법이 있는 거야. 자, 잘 봐봐.
어떤 x를 대입하든지 간에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입니다. 그죠? 그럼 내가 여기다가 대표 숫자인 0이나 1이나 마이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죠? 0 넣어봅시다. x에다가 0 넣어주시면 얘 죽죠? 그러니까 1은 p다 하게 됩니다. 와, 금방 했던 것처럼 개수 비교하니까 b는 1이었는데 x에다가 선생님이 0이라는 값을 넣어보니까 죽고 해서 b는 1이라는 걸 증명한 거잖아. 다음 두 번째, b가 1인 거야 얘들아. b가 1이야. 다음 두 번째 볼게. x에다가 선생님이 1을 넣어볼게요. 그럼 얘는 2고 얘는 1이니까 3 됩니다. 그죠? 마찬가지로 얘는 a죠. 그리고 얘는 1이었습니다. 그럼 1을 여기로 넘기면 a는 얼마다? 2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계수 비교법에 의해 가지고 a가 2라는 걸 알았지만 수치 대입법으로 증명한 건 간단하게 여기 어떤 숫자를 넣어가지고 a와 b가 뭔지를 알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런 방법을 뭐란다? 수치 대입법이라고 한다. 이해됐죠? 자, 그래서 수치 대입법까지 했는데 남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 전 시간에 직접 나누기를 배웠었죠. 그리고 조립제법 배웠었잖아요. 직접 나누기와 조립제법을 통해서 a는 b 곱하기 q 플러스 r이었습니다. 그걸 조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항등식이라서 그래. 자, 그럼 정리해볼게. 자, 여기에 이런 걸 써봅시다. 뭐냐면 a라는 다항식이 있는데 b라는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몫은 q, 나머지는 r입니다. 괜찮죠? 그러면 b가 r보다는 차수가 커야 돼, 작아야 되고 b가 커야 되거든요. 차수가. 그러면 a라는 다항식과 그 다음에 b 곱하기 q와 r을 더한 이 다항식은 아예 같은 식이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를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면 자, 이렇게 있습니다. 몫과 나머지 정리라고 합시다. 셈 많이 말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몫과 나머지 정리로 풀어! 라고 하면 a는 bq 플러스 r이다 라는 말을 제가 돌려서 하는 겁니다. 야, 봐봐. 몫과 나머지 표현하면 되잖아. 몫과 나머지 정리해봐봐. 즉 항등식 풀이해봐봐 라는 말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자, 다음 시간에도 우리 필수예제 풀면서 몫과 나머지 표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조립제법도 같이 나올 것 같아요.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모르는 문제 있으면 쌤하고 또 하나씩 첨삭하면서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고생했습니다.